반갑습니다. 이겨라 민주입니다. 오늘 영상 혈압주의 하십시오. 저들의 민낯 다 까발립니다. 영상 후반부 한동훈 캠프가 사고 기자에게 뒤늦게 전한 진짜 이유와 경북을 뒤흔들 특급 셀럽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오, 오프닝이 아주 강렬하네요. 네, 방금 들으신 문구는 오늘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다룰 원자료의 도입부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담론회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워낙 뜨거워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영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치열한 선거 역학을 해보해 볼 텐데요.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최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이 공감 능력과 민주적 책임의 부재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선거 공학적 위기관리인가.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저는 오늘 이 모든 현상들이 권력의 오만함,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적 공감의 치명적인 실패를 증명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잣대로만 혹은 감정적인 렌즈로만 이 현상을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현실 정치 이면에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를 놓치게 됩니다. 시스템의 논리요? 네, 방금 말씀하신 사건들을 포함해서 선거판의 모든 결정은 치열한 진영 논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선거공학과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도덕이 아니라 계산과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언어로 해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디테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저는 앞서 언급된 그 한동훈 후보의 유세장 기자 낙상 사고, 이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거든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상징적인 징후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권력의 본질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징후죠. 생각해보세요. 유세 중에 굉음과 함께 KBS 카메라 기자가 무대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잖아요. 네, 영상만 봐도 꽤 충격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시야에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놀라거나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즉각적인 조치 없이 연설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이 과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더 심각한 건 그 이후입니다.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니까 캠프 차원에서는 입장문이 뭔지 아십니까?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습니다. 타인이 눈앞에서 다쳤는데 대중을 향해 협박성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었죠. 이거야말로 정파적 이익만 쫓느라 최소한의 인간적 공감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 영상에 담긴 찰나의 순간이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지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개인적인 반사신경이랑 선거 캠프의 시스템적 대응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적 대응이요? 사람이 다쳤는데 시스템을 따진다는 건가요? 이 사안의 핵심은 그 이후에 캠프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있습니다. 나중에 캠프 관계자가 뒤늦게라도 사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 전화 한 통 말씀이시군요. 그걸 진정성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겠죠? 진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두고 진정성이 없다, 면피용이다 비판하시는데 선거 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정교하고 필수적인 위기관리,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잠깐만요. 그 리스크 매니저먼트라는 단어가 참 무섭게 들리네요. 진정성 없는 전화 한 통이 어떻게 정교한 위기관리 전략이 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선거라는 극도로 압박감이 심한 전장에서는 순간의 감정적인 대응 하나가 전체 캠페인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눈앞에서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후보가 연설을 멈추고 우왕좌왕하거나 현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됐을 때의 리스크. 캠프는 그걸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전화를 건 행위는 향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졌을 때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거죠. 방어 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에 따라 사과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서류상의 명분을 쌓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성향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현대 정치 캠프가 어떻게 매뉴얼화되어 움직이는지 그 냉혹한 지계적 특성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합리화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눈앞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이 불을 끄는 대신 화재보험 서류부터 뒤적거리는 상황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비유가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요. 캠프의 역할이 방어벽을 치는 거라 해도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사후 전화조차 나중에 논란이 될 경우를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걸 대중이 모를까요?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죠. 대중을 바보로 안다기보다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는 방어 기제로 봐야죠. 유권자들은 기계적인 매뉴얼을 앵무새처럼 읽는 리더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인간적인 책임감을 원합니다. 그걸 시스템의 매뉴얼이라고 덮어버리는 건 정치의 본원적 책임을 철저히 방기하는 행위 아닙니까? 화재보험 비유를 드셨는데 역으로 제가 그 비유를 그대로 차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기업의 CEO고 당장 내일 수만 명 직원들 월급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네, 그렇다면요? 눈앞의 작은 화재 하나에 회사의 모든 존망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 캠프의 매니저들은 그 CEO와 같아요. 대중이 인간적인 책임감을 원한다는 건 당위적이고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캠프의 최우선 임무는 그 불이 후보의 지지율 전체를 태워버리지 않게 방화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보다 엑셀표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미시적인 단위의 위기 관리가 거시적인 선거공학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부산과 울산의 사례로 넘어가 보면 제 주장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벌어지는 그 이른바 거시적인 선거공학이라는 게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부산 북구갑의 복잡한 선거 역학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계산법이 나옵니다.
보수 진영 입장에서 상대 진영의 하정운 후보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이길 확률이 희박해 보이죠. 네, 지지율 격차가 꽤 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도덕적이라고 호소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엑셀표를 켜놓고 수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은 정연근 전 의원 같은 인물들을 내세워서 기존 보수 후보인 박민식 후보의 표를 의도적으로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려는 치밀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부러 표를 쪼갠다는 말씀이시죠? 왜 굳이 그런 자해에 가까운 짓을 합니까? 왜냐하면 1등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계파가 2등이라도 해서 다음 선거의 주도권을 쥐려는 거거든요. 이른바 똥메달이라고 불리는 3등으로 전락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 우리끼리라도 파이를 나누겠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승리가 불가능하다면 생존을 위한 지분 쪼개기에 들어가는 거죠. 울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단일화 논의는 한술 더 뜹니다. 아, 그 패키지 단일화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랑 진보당 김종훈 후보 사이에서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패키지 단일화 논의가 오가고 있죠.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아주 복잡한 거래가 오갈 것 같은데요. 시장 후보직을 한쪽이 양보하는 대신 구청장 자리 몇 개, 시의원 공천권 몇 개를 엑셀표에 올려놓고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할 테니 내 밑에 있는 시의원 후보 3명 지역구에는 당신네 당 후보를 내지 마라, 이런 식이죠. 와, 듣고 있으니까 진짜 노골적이네요. 이것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타협안이자 진영 전체의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계적 결합입니다. 도덕의 개입 여지가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정말 차가운 비즈니스처럼 들리긴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탑다운 방식의 공학적 접근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인데요. 정치를 엑셀표 위의 숫자 노름으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극단적 비토 현상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진영 내의 특정 지지층으로부터도 강한 거부감을 받고 있는 현상을 생각해보세요. 지지층 내부의 반발 말이죠. 네, 숫자를 더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후보가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공감대를 상실해버리면 1 더하기 1이 0.5가 되어버리는 마이너스 확정이 일어납니다. 유권자는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단일화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울산의 패키지 단일화가 현장에서 왜 엄청난 파열음을 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중앙당이나 캠프 수뇌부끼리 우리가 구청장 가져갈 테니 너희가 시의원 가져가라 합의를 봅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그 지역구에서 몇 년 동안 바닥민심 다지며 땀 흘려온 시의원 후보한테 대승적 차원에서 네가 양보해라 이러면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지지자들은 또 어떻고요? 반발이 있겠지만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죠. 정책적 비전이나 인간적인 유대감 없이 오직 자리 나눠먹기로 결합한 후보에게 유권자가 기꺼이 표를 던질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대중을 엑셀 데이터 취급하는 심각한 오만입니다. 도덕적 명분이 결여된 선거공학을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해요. 모래성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감상적입니다. 오히려 그 공학적 계산과 뼈대가 없는 정치가 구름 위의 허상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유권자와 공감해도 표가 분산돼서 3등으로 낙선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잊혀지는 게 정치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정치의 동력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지점 중에서 그 계산기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저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 논의를 대구와 경북, 이른바 가장 견고한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곳으로 확장해 볼까요? 아, 영남의 심장부 말이죠? 네. 이 전장이야말로 도덕적 서사와 냉혹한 선거공학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험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북 지역의 선거판을 들여다보면 제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 민주당 오준기 후보의 서사를 보십시오. 아, 오준규 후보. 오랫동안 도전해 오신 분이죠? 무려 2008년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7번이나 출마했습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요. 이 분의 행보를 그 차가운 선거공학의 엑셀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학적으로 보면 진작에 포기했어야 할 싸움이긴 하죠. 그렇죠. 1등, 2등 득실을 따진다면 진작에 정치를 접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건 계상이 아니라 눈물겨운 헌신이고 정치적 책임감의 발로입니다. 훌륭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20년의 헌신이라는 정서적 서사가 과연 선거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까? 뒤집고 있습니다. 과거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불과 25% 남짓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예전엔 그랬죠. 그런데 최근 지표들을 보면 이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른바 유권자들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20년간 포기하지 않은 오준기 후보의 우직함, 그 진정성에 뒤이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지율 상승폭이 꽤 크긴 하네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선거 유세 현장에 왜 이승환, 김장훈, 김재동 같은 특급 셀럽들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글쎄요, 인지도를 높이려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복잡한 정책을 설명하거나 표 계산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유명인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정서적인 연대감이 지역주의라는 강철 같은 벽을 녹이는 진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공학으로는 절대 부술 수 없는 벽을 감정이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빗장을 연다 참 듣기 좋은 표현입니다. 정서적 연대감이 유권자의 피로를 달래주는 훌륭한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현실 정치의 승표를 가르는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스토리텔링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이라뇨? 숫자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엑셀표를 다시 꺼내보죠. 과거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기적적으로 선전하며 당선됐던 시점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엄청난 이변이었으니까요. 그때 대구 시민들이 갑자기 민주당의 도덕성과 헌신에 감동해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표를 던졌을까요? 당연히 그분의 오랜 진정성이 인정받은 결과 아닙니까? 바닥 민심을 다진 대가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지율 그래프랑 당시의 정치적 사건들을 교차 분석해보면 진실은 훨씬 더 건조합니다.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던 결정적인 타이밍은 상대 진영, 즉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명적인 분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아, 그 당시 공천 파동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른바 공천파동이나 컷오프 사태 때문에 보수 진영 지지층이 서로 싸우고 투표장에 안 나가면서 표의 간격이 확 벌어졌죠. 그때 비로소 민주당 후보가 치고 올라갈 공간이 열린 겁니다. 그래도 후보 개인의 역량도 작용한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망했듯 이 견고한 지역주의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진짜 동력은 감동적인 서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뼈아픈 자멸과 내부 균열입니다. 결국 표 계산이 다 했다는 주장이시네요. 네, 경북 지지율의 변화나 유명 연예인의 동원은 선거 캠페인 분위기를 띄우는 화려한 조명일 뿐이에요.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은 결국 상대방의 빈틈을 파고드는 철저한 표 계산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계시네요. 모순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수 진영의 내부 균열, 그 공천 파동이 왜 발생합니까? 단순히 엑셀 수식이 꼬여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이 도덕적 명분과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자기 계파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공천 갈등은 권력 투쟁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제 말은 진영이 자멸하는 그 구조적 균열의 밑바닥에는 책임 정치의 부재라는 도덕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자멸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결국 누구에게 표를 줍니까? 표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에게 주겠죠. 그 대안이 바로 오준기 후보처럼 도덕적 우위를 지키며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경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될까봐 걱정된다는 지역민들의 호소는 철저히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연대에 대한 갈구입니다. 기계적인 표셈법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고 오직 공감 능력만으로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정치의 한복판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덕적 열망이 유권자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한다는 건 저도 부인할 생각 없습니다. 유권자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현장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복기해 보십시오. 네, 복귀해보죠. 무대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흔들림 없이 연설을 이어가고 추후에 전화 한 통으로 리스크를 지워버리는 캠프의 대응. 승산이 없자 표를 쪼개서 2등이라도 차지하려는 북구갑의 셈법. 그리고 시의원의 반발을 짓누르면서까지 자리를 거래하는 패키지 단일화 논의. 전부 다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들이죠. 아름답지는 않지만 이것이 현대선거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실제 엔진입니다. 정서적 호소와 유명인의 눈물은 이 엔진 겉에 바르는 매끄러운 윤활유에 불과해요. 윤활유라기엔 너무 강력한 무기인데요. 은 결국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소학과 전략적 실용주의에 의해 굴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복잡한 현상들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남권 선거판이라는 치열한 현장을 무대로 현대 정치의 작동 원리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본질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치열한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유권자와 언론을 대하는 태도의 이면, 그리고 지역주의를 허물기 위한 20년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결국 유권자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건 계산된 공학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인간적인 공감과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네, 저는 반대로 뒤늦은 안보 전화부터 복잡한 패키지 단일화 논의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실용주의라는 차가운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진정성과 선거공학 중 무엇이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지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네요. 합의는 못했지만 이런 팽팽한 렌즈의 교차가 없었다면 복잡한 정치 지형의 단면만 보고 쉽게 분노하거나 체념했을 겁니다. 과연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구조적 셈법과 상대의 균열인지 이건 모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담론의 장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매일 쏟아지는 선거 현장의 디테일들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로 권합니다. 누군가 무대에서 떨어졌을 때의 대응이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민낯인지 아니면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연대의 과장인지 말이죠. 네, 정답은 각자의 해석에 달려있겠죠? 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현대 정치의 생존술로 보시겠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며 오늘 더 디베이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